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심하면 암 유발까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몸에 좋은 들기름, 참기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기름이라고 비싼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만약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서 건강을 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들기름, 참기름은 아마 더더욱 심합니다. 그게. 들기름, 참기름은 결국 조미료가 아니라 중요한 음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음식은 자연이 준 그대로 신선할 때 먹어야 이게 바로 약이 되는 거예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은요, 좀 한 스푼만 넣어도 진짜 고소한 향이 확 피잖아요. 이게 살아나는 우리 전통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들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잖아요. 산패가 아주 빠릅니다. 산패가 뭐냐면 기름이요, 산소하고 빛, 열에 의해서 변질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썩는다는 겁니다. 쉽게 잘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피에 정말 탁해지고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몸중에 염증이 유발되고 간에 부담을 주고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게 심하면 암 유발까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들기름은 보관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볼 때도 들기름은 좋은 지방산의 보물 창고이지만은 저장을 잘못하면은 가장 나쁜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들기름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상당히 풍부해요. 다른 여러 가지 기름보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이 항산화 작용과 혈관 건강, 또 뇌기능에도 아주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들기름을요, 상온에서 방치하면요, 2, 3주 만에 그냥 산패되면 시작됩니다. 산패가 시작돼요. 한 달을 넘기면은 이 맛도 좀 변하고요, 냄새도 좀 탁해지면서 당연히 몸에도 해로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들기름은 신선한 생선처럼 다뤄야 한다라고요. 생선이 있잖아요.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도 있잖아요. 그거 같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기름 보관법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개봉한 들기름들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세요. 안 그러면 금방 상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들기름은 소용량으로 자주 사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 500ml씩 막 이렇게 사서 1년 두는 건 진짜 이것은 들기름으로서 역할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병이라고 그러죠. 갈색병 같은 거, 이런 병에 담고 뚜껑을 정말 잘 닫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공기 접촉하다든가 햇빛 접촉 때문에 어두운 병을 쓰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노출되면 산패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산패의 주범이죠. 그래서 유리병이라도 이 갈색이나 어두운 병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관 기간은 냉장 보관 시에는 개봉 후에요.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먹는 것을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참기름은 어떨까요? 참기름은요, 들기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온은 피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참기름의 보관 팁은 들기름과는 조금 달리 냉장 보관은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햇빛 안 드는 찬장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또 이제 여름철에 너무 고온일 때는 냉장 보관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것도 개봉 후에 들기름이 1개월이라면 참기름은 2, 3개월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참기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향이 생명이잖아요. 냉장고에 오래 두게 되면 향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관은 시원한 것, 그리고 또 빠른 소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을 보관하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팁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은 무조건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큰 병에 있으면 바로 또 딸고 먹고 하면서 공기 노출이 많아져서 금방 산패합니다. 작은 병에 담아서 이것을 자주 교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름을 따를 때, 기름을 풀 때 숟가락을 젖은 채로 넣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물기나 음식물이 들어가면 바로 산패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남은 들기름 있잖아요. 쓰고 나서 남은 들기름은 생채소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먼저 그냥 빨리 사용하셔야 돼요. 열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조리용보다는
이 생식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에 가다 보면 우리가 바로 이 기름은 자연 속에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영양제가 또 삼패 독수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로 그냥 바뀝니다. 좋은 기름을 샀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보관과 사용법이 그 기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냉장고 속 들기름 하나, 또 찬장 속 그 참기름 하나에도 건강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 의사들이 그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원래 비타민이라는 자체가 지금 단일 추출해가지고서 단일 그 영양 성분이냐, 비타민만 추출해갖고 하느냐, 아니면은 복합적인 곳에 들어있느냐, 이 차이가 핵심인데 이걸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채소, 생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파이토케미칼, 효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양이 많았을 때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비타민 C에 대한 특히 효과는 너무 많이 밝혀졌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논문도 너무 좀 빈약하다. 많은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저는 제가 이거 연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다 보고 있다. 특히 제가 보는 것은 대학교에서 순수하게 진짜 연구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고용량도 막 먹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게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더라. 결국 우리의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이 오랫동안 쌓여 있을 때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지 영양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다국적 기업들도 그렇고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그분의 30년 뒤에 50년 뒤를 쳐다보면 노후를 쳐다보면 결코 안 먹었던 한국 사람보다 더 노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자연은 절대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병은 우리한테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한 번도 몇천 년 동안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제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의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정말 처음에 부족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몸이 정말 부족할 때가 있어요. 검사로 나오지 않았는데 부족할 때 있어요. 그런 때는 일단 먹었을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넘쳤다고 해서 계속 더 좋은 효과를 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제대로 흡수하고 대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에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고유양 쓰시면은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뇌에서요 그렇게 기억해 보여요. 안 먹어도 되겠네. 비타민 또 들어올 건데, 고용량으로 들어올 건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예요. 하나만 많이 두른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영양학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우리 학문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한 개 영양소가 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흡수를 갖고만 단순하게 따지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흡수율을 따져요. 이 정도는 먹어야 세포가 먹는다, 세포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세포는 균형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보면 대사도 그렇고 잘 못 먹습니다. 그 못 먹고 남은 것은 처리를 해야 돼요. 아무 처리 없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그것을 대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상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간이라는 장기는
신장할 수밖에 없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흡수가 대사가 될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학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장내에서 몸 안에 미생물이 한 100조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의학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벨상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있는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형과 조화가 어떻게 보면 흡수율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한테는 독성 물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많이 고용량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연 속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안에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서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그때만 장내 미생물이 밸런스 균형 이루고 세포가 가장 흡수하기 쉬운 영양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